국제유가가 1991년 걸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대비 배럴당 31.5% 하락한 31.0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의 근본적 원인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세계의 석유 수요는 올해 1분기에 하루 250만 배럴 감소했고, 이 가운데 중국이 180만 배럴을 차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 수요 전망을 하루 82만 5천 배럴에서 9만 배럴로 낮췄는데, 하향 조정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주요 산유국들은 협의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산유국 간 생산량 조정을 위한 협의가 실패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과 러시아 등은 우한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 추가 감산 논의를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생산량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도 원유 공급가 20% 이상 인하, 생산량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으로 증산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 급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우디의 급작스러운 공급가 인하와 추가 증산 발표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혀 파국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최초 이들이 맺은 동맹의 배경 때문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동맹은 미국의 셰일 석유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2014년 미국이 본격적으로 셰일 석유 생산을 늘리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20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은 급조됐고, 미국 셰일 산업을 견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오펙과 러시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세계 수요 증가와 더불어 최근 3년간 미국의 셰일 석유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대형 석유 수입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에 견줄 만한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동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 증산에 나선 이유는 푸틴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러시아가 원유를 감산하면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만 배가 부른다는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줄이면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셰일가스의 존재감만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패권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판매에 제동을 건 것도 푸틴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감산 반대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푸틴의 노림수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셰일 생산량이 배럴당 40달러의 환경에서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끝까지 감산에 합의 안 하면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미국 셰일 산업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국은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통신이었습니다.